자, 오늘은 지리산 12화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12화 검은 옷의 주인이 밝혀졌죠. 우리 모두가 다 낚였어요. 11화 예고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검은 옷에, 물론 한 부분 빼고는 다 이 아저씨였습니다. 빠마 아저씨. 이 빠마 아저씨가 이렇게 우리를 다 낚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빠마 아저씨가 다 했더라고요. 범인인 것처럼 나왔던 많은 부분들 그저 다 낚시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한 부분 빼고 로또를 발견했던 이 로또녀, 그리고 그 여자 발견했던 사람이 이 빠마 아저씨였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이강을 밀쳐서 이강이 쓰러지게 된 것도 이게 막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감정이 격해져서 한 이 빠마 아저씨의 행동이었고, 그렇지만 이 아저씨가 굉장히 이강의 부모님의 사연을 알고 있었던 생존자 중에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로또녀는 자신의 로또를 뺏길까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무튼 이렇게 되긴 했는데 굉장히 조금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빠마 아저씨가 착하셨으니까 일단 넘어가요. 두 번째, 이제 검은 다리고의 사건, 요거 일단 양근탁 회장이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님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근데 이 밝혔는데 이게 거짓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거짓말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라는 건 어쨌든 이 양근탁 회장을 이용해서 뭔가 이걸 이용한 범인이 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을 주민을 쫓아내고 이 이장님의 아내분을 살해했던, 어쨌든 그 범인이 지금의 범인과 동일 인물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흔적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빠마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동굴에 있어야 된다는 이제 안전하다라는 이강의 말을 듣자마자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런 말을 하셔요. 거짓말 하지 마. 그때도 건물이 떠내려갔다. 떠난 사람은 살았지만 남아있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검은 다리골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아 있었던 그 이장님네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그 자식 하나 빼고. 그 수해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해 때 남은 사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은 다 죽었고 떠난 사람은 또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떠난 사람들, 생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였나 싶기도 하고, 그 직원 아들 같은 경우는 직원이 여기 있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거기 남았기 때문에 뭔가 그 원한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뭔가 이 범인은 그냥 뭔가 희망을 찾으면 살았다라는 이 안도감을 찾으면 죽이는 약간 그런 좀 사이콘가 싶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이건 완전 눈물 버튼이었는데, 이강의 부모님이 이제 남길 말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밝혀졌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슬펐습니다. 살아남아서 직접 전해주겠다,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그 정말 타이타닉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도 차오르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혹여나 그런 걸 남겼을 때 이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에 어려워졌었기 때문에 이 자살로 보여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남겨지는 말조차 아꼈던 걸로 보여요. 물론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거 보는데 너무나 찡했습니다. 이 빠마 아저씨가 말한 게 조금 중요한 게 있을 것도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적어놨는데, 이 빠마 아저씨랑 이제 이강인의 아버님이랑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돌무더기 이야기가 나와요. 소원을 이뤄주는. 어쨌든 소원을 이뤄준다라는. 이게 수해가 생겨가지고 이게 사라져도 다시 돌무더기는 쌓인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상황이 다 휩쓸려 내려간 것 같지만 지금 조금씩 다시 닦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좀 간접적으로 드러낸 건 아닐까, 이 빠마 아저씨 말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범인은 변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 마지막에 이번에 안전하게 그 로또녀와 양선 후배님, 이게 이제 모두가 이제 구조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죠. 검은 장갑을 끼더니, 지켜보고 있다가 검은 장갑을 끼더니 비명 소리가 들려요. 이게 어쨌든 상황상 뭐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요번에도 밀어서 위험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얘는 왜 이러는지 맨날 지켜보고 있어요. 이 범인이 꼭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어요. 불사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세욱이가 이 양손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었잖아요. 요구르트도 실패했었고. 그래서 이미 이 범인한테는 이 이양선이라는 존재는 죽여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양선이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우리가 이미 레인저 어쨌든 그 관련돼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전에서 양선 후배가 이 사람을 마주쳤을 때 당황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랬어요 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왜 이러세요가 나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범인은 어떻게 그럼 그곳에 갔을까? 수해가 심했는데 일단 범인의 복장을 보면요, 검은색이 가벼워 보이는 네팔 레인저 복장입니다. 레인저 마크가 있는. 그런데 못 내려온 박일에 또한 검은색 네팔을 입고 있어요. 범인 선상에 오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게 오늘 한번 낚여봤기 때문에 또 낚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예고편에 또 보면은 이 구조를 위해서 갇혀 있는 것 같은 장면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닐 수 있다, 낚이는 거다라는 가정하에 어쨌든 이 범인이 손으로 자꾸 가리키는 환상을 봤었고, 범인이 손을 가리켰던 거는 이 버스의 방향을 가리켰던 걸로 보여요. 버스의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그러니까 우회하라는 그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버려버리고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알려준 것 같고, 이 버스를 위험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구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레인저들을 좀 이렇게 분산시켰던 걸로 보여. 양선 후배를 끌어 당기기 위해서. 누구라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이양선을 따라 붙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서도 산을 오를 만큼 굉장히 베테랑이었다, 그런 인물이었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빨리 그냥 범인 이렇게 까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